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세도 굉장히 강하고 질투심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광수에 대해서 피해의식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과대평가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옥순에 대해서 뭐 스페이스 X니 나사니 뭐 미국 이민이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약간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광수하고의 경쟁을 생각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로는 광수를 못 이길 것 같거든. 너무 강력해요. 광수라는 캐릭터가 너무 강력해. 상철한테 있어서는 내가 비빌 수 없는 상대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옥순한테는 애처럼 느껴진다.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광수에 대해서 약간 뒷담화? 제가 봤을 땐 뭐 뒷담화라면 뒷담화인데 광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옥순이 상철이 광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뭐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팩트를 체크하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상철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옥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상철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상철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그래도 앞에서 대놓고 상철 네가 틀리다. 광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적절하게 대응은 한 것 같아요. 자, 상철은 지금 두 사람 옥순하고의 관계 그리고 광수하고의 관계 이 두 명하고의 관계를 좀 풀어나가야 되고 뭔가 내가 옥순하고의 관계는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광수하고는 뭔가 내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사람을 좀 질리게 만든다? 기가 차고 기가 빨리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상철은 지금 옥순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하고 옥순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느 정도 불안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광수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옥순하고 잘 될 것 같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둘이서 뭐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일들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옥순하고의 감정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 만들어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미래를 함께 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야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때서야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런 얘기들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얘기다. 좀 마음이 급해요. 그 마음이 급한 거는 단순히 상철이 어려서가 아니고 원래 성향이 저렇다. 어리다고 다 저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철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 아침부터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실 옥순은 상철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옥순 입장에서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 체크가 끝났습니다. 광수하고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상철하고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냥 딱 봐도 보이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겠냐고요. 이미 다 정리가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그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까 어떻게 광수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지고 광수의 관심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만나자마자 아침부터 만나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본인이 가진 최대의 단점 장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장거리는 사실 지금 옥순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상철 자체다. 상철 자체가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생각했던 장거리라는 거는 본인 말대로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KTX로 쉽게 갈 수 있는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큰 도시죠. 이제 그런 롱디를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상철은 고흥이잖아요. 아마 고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옥수는 고흥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상철이 하는 얘기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상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로 내가 와주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 왜 그거를 옥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본인이 서울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본인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얘기를 옥순한테 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딱히 방법이 없는 거죠. 옥순이 보면은 똑 부러지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모르지. 옥순이 모르죠. 본인이 서울에 가면은 이런저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미루고 있는 느낌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사실 상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하면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뭐 뾰족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동떨어진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꺼낸 얘기가 미국 영주권이에요. 자기가 미국 영주권을 이미 신청을 해 놨다. 비자 중에서도 영주권 비자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영주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단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돼요.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고 백날 그런 거 얘기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뭔가 말을 일부러 길게 빼는 느낌이 있어요. 핵심을 말하지 않고 일부러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느낌들. 그래서 본인은 어떤 걸로 신청을 했냐 이거죠. 자, 아침부터 저 얘기를 듣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옥순이 바로 정색을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상철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지금 완벽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서로 알아가야 될 것들도 많고 호감을 쌓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다 스킵하고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살래? 애는 낳을 거야? 뭐 먹고 살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겠어요. 옥순은 이미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9살 어린 남자하고 공흥에 가서 산다?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나는 어린 너랑 공흥에 내려가서 살 생각이 없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옥순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장거리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옥순이 괜찮다. 나는 그거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지금 와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이성으로서의 호감, 나를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철이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미 본인은 옥순으로 결정을 했고 옥순도 분명히 나로 결정을 했을 거다.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스킵하는 겁니다. 옥순 표정 보세요. 정색을 하잖아요. 호감 있는 남자한테 저렇게 정색을 하겠어요. 이미 호감은 끝났다. 자,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 폰 올라오면 뭐 먹고 살 거냐, 장거리는 괜찮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끝났어요. 답이 없는 얘기들이죠. 자, 그리고 상철하고 영철 그리고 광수 이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수 입장에서도 상철이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 옥순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옥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자로서의 경쟁 상대, 뭐 라이벌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좀 피곤한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광수가 물어보거든요. 상철한테. 상철님은 크게 변한 거 없죠? 계속해서 옥순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철이 매나 옥순님? 저 사투리도 살짝 거슬리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보면은 날이 서 있어요. 상철은. 자, 그런데 상철이 자기가 자기소개하고 나서 바뀌었다. 자기소개하고 나서 바뀌고 데이트하고 나서 바뀌고 뭐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광수를 의식을 해서 안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면서 나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수가 사람이 괜찮다면은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말 해주죠. 그리고 상철이 광수한테도 물어봐요. 혹시 바뀌신 거 있냐고. 그러면서 영철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자 발악이라고. 자연스럽게 영철하고 영자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가죠. 광수가 일부러 대답을 피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영철로 화제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상철이 또 그런 광수를 보면서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가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뭐가 저렇게 불만족스럽고 짜증나고 억울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진짜 자기는 궁금하다.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광수님은 어떠냐고. 인터뷰에서 보면은 상철이 광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피해의식이 엄청 많아 보이고 질투 그 자체입니다.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극혐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광수의 그 느낌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상철에 대해서 딱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삐딱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일부러 피한다라든지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물론 편하지는 않겠죠. 라이벌이고 게다가 상철 자체가 워낙 불편한 스타일이니까 편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앞에서 불편한 그런 내색을 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느낌들은 없어요.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광수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나를 싫어한다. 그게 티가 너무 많이 난다. 본인 스스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결론까지 짓고 이미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상철한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못 살 것 같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면 쓰고 있어야 된다.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혼자 살 거 아니면은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만 하고 하기 싫은 얘기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참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게 본인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할 말 다 해야 되고 하기 싫은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가 싫다. 도시에서 살면은 왜 눈치를 봐야 되죠? 시골에 살면 눈치 안 봐도 되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자기는 광수한테 알게 모르게 생채기가 났다고 하거든요. 생채기가 뭐냐? 도대체 왜 잘 쓰지 않는 저런 얘기들을 하느냐? 생채기는 그 어떤 날카로운 거에 긁혀가지고 생긴 작은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리 말이죠. 쓰는 단어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들도 그렇고 허세가 너무 많다. 조용한데 진지한데 허세 덩어리예요. 허세 덩어리. 자, 보면은 상철이 또 옥순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해요. 장거리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듭니다. 장거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 문제예요. 만약에 둘이 진짜 짝이 됐다, 잘 됐다. 그러면은 그때 서로가 한번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직업에 대한 제약이 있다. 지역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래 지방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들,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너무 장황하게 한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고 졸음이 오게 하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그런 대화법이에요, 사실. 말투도 톤이 굉장히 일정하고 좀만 듣다 보면은 지루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리고 저거를 듣고 있는 옥순이 참 대단해 보인다, 저는.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하죠. 자기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벌이,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 또래에 비해서 수입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옥순이 내려오면은 그런 벌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서울에 갈 수 있을 만큼 옥순 네가 많이 버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서울에 올라가면은 옥순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서울에 올라오는 왜 옥순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건지 쉽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순이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정내미가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소득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만큼 많이 버는데 너는 얼만큼 버느냐? 너 많이 못 벌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이고. 자, 옥순이 저기서 뻥 터져서 웃고 있지만은 약간 민망해서 웃는 거죠.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소득 얘기를 하니까 약간 현타가 왔을 수도 있고 애를 낳으면은 네가 쉬고 내가 벌고 우리 서로 얼마 벌고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살림 잘한다고 육아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순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느낌이에요. 컷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들어줄 수도 없고 얼마 버는지 서로 까고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옥순이 딱 까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벌고 남자를 살림시킬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뭐 업계 평균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좀 버는구나. 난 잘 번다. 이런 게 보인다고. 상위 한 5% 10% 번다고. 누가 보면은 뭐 몇십억 버는 줄 알겠어요. 자, 저런 얘기들이 옥순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 과연 옥순을 배려해서 하는 얘기일까? 옥순을 배려했다면은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자기는 마음이 급한 거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나 이만큼 잘 번다. 업계에서 5% 10% 된다. 근로소득 10%면은 연봉 한 1억 돼요. 그래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우쭐대고 있으니 거기서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는데 너무 좀 과하게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 어떻게든 광수를 이기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 이만큼 잘 번다. 광수한테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광수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애 같고 유치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자기 어필도 아니고 스스로 약간 무덤을 파는 느낌. 설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막 뻐대기는데 맘 편히 저 돈을 쓰기나 하겠어요. 자, 옥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얘기를 영자한테 해요. 그러니까 영자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뭐 지금 결론을 내달라는 거야 뭐야. 영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상철이 말고 광수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옥순이 응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급하게 돌리긴 하는데 속마음이 나온 거죠. 응이라고. 비교가 사실 하기 힘들죠. 소득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사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쪽은 자기 얘기하는데 급급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옥순이 힘들다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끝까지 붙잡고 안 놔줘요. 자,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지치게 하고 진절머리가 나게 한다. 그런 스타일이라서 정말 쉽지 않아요. 저게 나이가 좀 들면은 바뀌느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옥순이 상철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날이 서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리고 상철은 옥순한테 뭔가 생색내고 싶어 하고 광수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고 최악이에요, 사실.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게 가장 최악의 모습인데 지난 31기 때도 그렇고 낯솔 사계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성을 끝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잖아요. 본인의 추측이고 본인의 상상이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광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데이트. 자, 옥순하고 상철이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상철이 "내가 살게요."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철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장어 비싼 장어 얻어먹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또 생색내고 싶어 해 가지고 옥순한테 "그거 내가 살게요." 야, 이거는 좀 없어 보인다. 그냥 먹다가 본인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본인이 그냥 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생색내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정하고 가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서 "정하지 말까요?" 이게 사람을 너무 숨막히게 한다. 대화법 자체가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가장 최악의 장면은 오늘 상철이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옥순한테 한 그 장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를 그게 객관적인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본인이 광수가 나한테 "상철 님도 크게 마음의 변화 없으시죠?"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대답을 했고 내가 광수한테 물어봤더니 광수는 대답을 안 하더라. 자, 옥순 표정이 썩어 들어가죠.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굉장히 옥순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저렇게 광수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대1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할 때 자기가 광수한테 "나가실 거죠? 같이 나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쓱 보더니 무시했다고. 야, 그 사람 없는데 광수 없는데 광수 얘기를 저렇게 한다라는 거. 좋은 얘기도 아니고 저렇게 뒷담화를 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자기가 손을 내밀었다고. 야, 최악이다, 최악 진짜. 어디까지를 이해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광수가 안 받아줬다. 나를 쌩까고 무시했다. 광수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옥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기서 정내미가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광수가 왜 본인한테 그렇게 했을까? 나를 견제할 만큼 뚜렷한 목표가 있구나. 옥순 때문이구나. 그 얘기를 또 옥순한테 하고 앉아 있어요. 옥순이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죠.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광수의 뒷담화를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옥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옥순은 오히려 "광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배려하지 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철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인터뷰에서 "남자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직접 나서서 쟁취하면 된다. 직접 나서서 갈구하면 된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가지느냐. 자기가 광수보다 조금 더 노력했고 조금 더 적극적이었고 조금 더 빨랐던 것뿐이다." 야, 저 얘기 참 기가 막힙니다. 빨랐던 게 아니고 가로챈 거잖아요, 첫 대화를. 적극적이었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고 옥순을 붙잡고 광수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옥순을 붙들고 있었다. 광수하고 옥순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렸잖아요, 데이트할 때도. "아니, 옥순이 혼자 있을 때 대화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참 생각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10시간을 데리고 있든 20시간을 데리고 있든 어쨌든 너는 옥순이 혼자 있을 때 말 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에 계산할 때도 옥순한테 허락을 받아요. 내가 계산해도 되냐고. 참 돈이 그렇게 내기 싫은가. 상위 5%, 상위 10%라면서요. 얼마나 돈이 쓰기 싫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생색이 내고 싶어서 저랬을까. 생색이 내고 싶었겠죠. 아깝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돈을 쓴다. 그렇게 생색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피곤해요, 사실. 뭘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다. 항상 생색을 낼 거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어쨌든 오늘 상철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다. 특히 뒷담화. 옥순하고의 대화는 센스가 없다. 대화에 눈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광수에 대한 뒷담화는
사실 이게 인성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뒷담화를 했던 출연자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 어떤 결론을 맞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학습이 안 되나? 하긴 저거는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처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 게다가 저렇게 하는 얘기가 팩트도 아니고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광수는 이럴 것이다. 광수는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한 거다. 어쨌든 옥수는 이미 상철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광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상철이 과연 옥순을 쉽게 놔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조금 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